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로얄 마스터로 계시고 로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하고는 먼 형제 라인이지만 여러분들께 애터미의 지난 10년을 한번 뒷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려고 오늘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준비되셨으면 강사님 한번 맞이해 볼까요? 예, 손 흔드는 걸로 신정님, 총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경남 본부장님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여기 너무 많으시는데 여기 모임의 취지가 조금 힘없는 라인끼리 모여서 열심히 뭉쳐보자 이러셨다고 하던데 다 너무 쟁쟁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10,000명이 넘는 곳에서도 그냥 실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떨립니다, 당연하게. 그런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줌을 통해서 세미나를 할 때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노숙 본부장님 어디 가시는 거 보이고요. 또 네네네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되게 좋으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1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다. 대학을 치과기공과를 나와서요. 치아 만드는 일도 했었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과외 선생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과외 선생님 일을 가장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직업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맞고요. 수입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고3 남자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3년 전에 수학 배울 걸 그랬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배우면 지금은 수학을 잘할 텐데 이렇게 알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 3년 전에 젊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다 싸우시고 오셨어요? 예, 지금 웃어 주시는 분. 이 정도 총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호스트 분이 전체 음소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었어요. 다시 진행할게요. 그렇게 젊은 남자 아이들도 선생님을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와 내가 과연 이 과외를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랑 같이 일했을 때 선생님들을 봤더니 어머 다 잘렸어요. 하고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제가 그때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에 850만 원. 그런데 카드를 긁으면서 과외비를 주는 학부모는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통 제 돈. 딱히 세금을 내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850에 연연해서 제가 과외를 계속하고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백수지. 제가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예요. 신정님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싶고 너 너무 잘했다고 제 결단력에 그냥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유 힘들어 어려워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스폰서들이 단합을 해서 사장님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 있게 이런 연합 세미나를 만들어 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사업자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 얼굴 괜찮게 나오나요? 반짝반짝 거리나요? 실은 어제도 어떤 분이 시너지 앰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벌써 3세트나 썼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5세트 썼어요. 5세트. 애터미 피로몬 마스크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포인트가 너무 작아요. 내 파트너들한테 드릴 포인트가 너무너무 작은데 시너지 앰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발랐거든요. 저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제 손이 너무너무 컴플렉스예요. 누군가가 제 손을 쳐다보면 왜 이렇게 민망해서 뒤로 이렇게 돌리는지. 근데요, 얼굴에다가 시너지 앰플을 써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손에다가 쓰니까 5세트를 빨리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실래요? 제 손이 제 얼굴보다 훨씬 크고요. 제 손이 너무너무 시커먼데 시너지 앰플을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이 손이 굉장히 많이 하얘진 손이에요. 안에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감사해요. 애터미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제 이마에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광채는 어디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돈은 당연하게 오는 거고 그 이외에 플러스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이 광채 나오게 하려면 성형외과 가면 얼마나 들여야 될까요? 돈을 많이 들여도 나오기 힘들대요. 근데 애터미를 쓰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시너지 앰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애터미를 할 때 저희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강의하면서 저희 남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횟집을 했고 제가 애터미를 하는 걸 무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칼로 저를 회를 떠버리겠다고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민망하고 무서울 것 같다고 제 파트너분이 아우 총장님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남편이 회 뜬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도마에 누우라고 했다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많이 했는데 오늘 강사이 저를 초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본사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단상에서는 못했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너무 못하게 반대를 하는데 스폰서님들이 이 일은 세미나를 빠지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안 빠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빠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세미나를 갔다 오면 가만 안 두겠대요. 설마 나를 가만 안 두겠어? 이러고 다녀왔는데 회칼로 떠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갔어요. 근데요 한 번은 세미나 갔다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오싹하더라고요. 소파에 까만 가죽 장갑을 끼고 제가 문을 딱 여는데 눈에서는 빛이 나오고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절 그날은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얻어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날 집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이걸 알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친정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서 2주간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한테 속옷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면서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도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고 하는 거를 아이가 꾸준하게 보는 거예요. 사장님들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 남편, 저희 아이, 저희 부모님, 멀리는 다른 사람. 그런데 일단은 저한테는 저희 식구가 우선이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힘든 것도 좀 덜어주고 싶고 우리 아이가 진짜 비싼 거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모르고 마냥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에 무너지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안 무너질 거야. 설마 우리 남편이 나를 다리를 부러뜨린다 해도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할 거야. 이혼을 한다고 해도 도장 콱 찍어주면서 할 거야. 대신에 우리 남편이 나 성공했을 때까지 딴 여자 안 만나면 다시 우리 남편이랑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애터미를 했어요. 반대? 남들이 반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값싼 충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충고래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시고 또 해보지 않은 사람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랬더니 하다가 실패한 사람 얘기만 들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옆집에 누군가의 오촌이 애터미를 하다가 글쎄 3년 하다가 집을 날려먹었대. 아니 그 사람들 얘기를 왜 이렇게 잘 들어요? 애터미 성공한 성공자의 얘기, 여러분의 스폰서의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집 아줌마, 정육점 아줌마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애터미를 선택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난관에도 이겨내리라. 솔직히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다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내고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터미 시작할 때 많은 환대와 호응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다가 보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쟤 미쳤네, 저는 또라이네, 수도 없이 많이 욕 먹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욕 먹은 거 지금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욕을 또 먹어야 된다니까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욕을 얻어먹으세요. 그냥 이겨내서 성공해버리세요. 그럼 지금 나한테 욕했던 그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난 너 성공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마음 잊지 마시고 제대로 결의결단 하시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잘 안 돼. 어느 날은 포인트도 나오고 어느 날은 회원가입도 해주지만 솔직히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저의 애터미 10년을 바라보면 초창기 3년이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거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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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내내 그냥 안 돼요. 그 다음 주는 더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을 모아보면 그 중에 괜찮은 날들이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는 있어요. 안 되는 날들이 모여서 3년 6개월이 되니까 제가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날들이 모여서 5년 6개월이 되니까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되더라고요. 사장님들 잘 되는 날들이 모여서 애터미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안 되는 날들이 모여도 내가 그만두지 않고 그날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사장님들은 어느 순간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안 되더라도 그래 신정임이 그랬어. 안 되는 날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거래. 오늘도 참아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히나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로 애터미를 제대로 하실 분은 내가 딱 결의결단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결의결단은 이겁니다.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요. 꾸준하게 스폰서의 권유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젊은 선생님을 원하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이 과외를 못하겠네 하면서 그냥 한 번은 들어줘야지 한번 그래도 알아볼까? 이런 마음이 반반이 섞여서 들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애터미를 할 만한 해서 돈을 많이 벌을 만한 자신은 없었어요.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누구한테 물건 사달라고 말하는 거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고요. 또 아는 인맥도 많지가 않아서 내가 이 애터미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아서 자신이 있지 않아서 제 일 하면서 애터미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근데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저에게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 이걸 부업으로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네. 그럼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때 애터미에서는 한 달에 많이 나오면 15만 원, 적게 나오면 7만 원 이랬고요. 과외를 하면서 나오는 돈은 850이었어요. 850과 7만 원을 비교를 하면서 850을 과감하게 버렸던 거. 그게 저는 결의결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애터미를 하기 위한 무언가 하나 결의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3개월 만에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한테 주더니 다단계 못하게 하는데도 꾸준하게 계속하니까 생활비를 이만큼 주다 확 줄였어요. 이렇게. 한 달에 나오는 돈은 7만 원, 15만 원. 생활비는 겨우 생활비 할 정도로. 근데 저희 집에서 대덕특구인 세미나장까지 가려면 차비, 톨비, 밥값, 기름값 이런 거 하다 보면요. 한 번 갔다 오는데 7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나는 한 번, 두 번 가면 그 다음에 안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경제 사정에 마비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카드가 한번 정지가 됩니다. 이 카드가 정지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다른 일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 딱 한 명만 가르쳐 주세요. 딱 우리 아이만 해주세요. 과외는 엄청 쉽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고요. 하루 할 때 1시간 반만 하면 되는데 50만 원 받아요. 그 50만 원이면 애터미 경비 하잖아요. 그리고 과외 한 타임만 하고 나는 그 경비를 가지고 애터미로 일할 수가 있으니까 한 2주간 고민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단을 또 내렸습니다. 과외는 너무 쉬워. 그런데 이걸 하나를 하다 보면 2개를 하게 되고 2개를 하다 보면 3개를 하게 되고 난 결국은 애터미 못할 거야. 내가 욕을 직살나게 얻어먹었으니까 이거 그만하다 보면 나 욕 또 얻어먹어야 되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 과외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전 그때 그게 지금까지 생각해도 너무 잘했던 거고요. 제가 이 카드가 정지됐을 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라인에서 이더그 임페리얼님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하고 이더그 임페리얼님 집하고 가까워서 제 차를 끌고 이더그 임페리얼님을 모시고 지방에 체육대회 하러 갔어요. 갔다 오다가 차에 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기름을 넣는데요. 거기서 이 카드 정지됐는데요. 어머, 얼굴이 화끈거려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날따라 현금도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있었지. 그랬더니 이더그 임페리얼이 저한테 사장님 내가 기름 넣어줄게. 사장님 그때 저는 제가 팀장님이었나? 그랬고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총장님이었어요. 총장님이 기름 넣어준대요. 얼마어치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얼굴도 좀 봐야지. 사장님들 얼마어치 넣어주실래요? 총장님인데. 손가락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예. 저기 김미정 스타님은 막 10손가락을 다 뽑아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저한테 기름 10,000원어치 넣어줬어요. 10,000원. 제가 그때 잠깐 멘붕이 왔었어요. 와, 총장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10,000원어치 넣어주면 진짜 막 몇 천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야? 뻥 아닌가? 나 이거 애터미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너무 괜찮은 성격인 게요. 금방 잊어버려.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잊어버리고 막 애터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더그 임페리얼님 아들이 저희 센터에 강의를 하러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애터미에서 총장이 됐는데도 예전에 빚진 것들이 있는데 파트너들이 와가지고 힘들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돈을 빚을 못 갚는데요. 오히려 막 더 쓴대. 그러니까 아들이 통장을 뺏어버렸대.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돈 드렸대요. 그 용돈 받는 시절에 저한테 10,000원어치 기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통장을 뺏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몇 년 만에 서울에 정말 비싼 아파트를 며칠을 샀잖아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맞아요. 총장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돈이 조금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길게 가지 마시고 빨리 짧게 압축하셔서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많아야 카드가 정지가 안 돼요. 전요 20대 때부터 운전하고 다니던 사람이어가지고 차 없이 10분만 걸어 다녀도 싫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려고 결의결단을 했으니까 차 놓고 동네 걸어 다녔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정도쯤은 해야지. 그리고 과감하게 차 놓고 걸어 다니면서 카드가 복구될 때까지 꾸준하게 애터미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돈 빌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나오는 수단 가지고 꾸역꾸역 근근하면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전 그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은 위기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요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꼭 극복해내세요. 여러분을 꼬드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제 파트너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만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애터미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미나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 오케이 안 빠지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빠진 게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대덕특구를 가는데 솔직히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에 제 텐션이 계속 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때가 있었지만 어느 때는 열정을 받았다가도 열정이 식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든지 내 스폰서를 만나야 돼요. 그때 제 스폰서는 평택에 멀리 계셨지만 그분은 센터가 없었어요. 센터가 있는 스폰서를 찾아갔더니 저기 충청남도 저 밑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대덕특구보다 더 먼 곳에 저희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텐션 업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을 하는 것도 9시에 집에 들어오면 왠지 조기 퇴근하는 것 같았어요. 조퇴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나가서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스폰서들이 말하는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힘 빠질 때마다 스폰서 찾아뵙고 했는데 1년 2개월이 됐는데도 제가 글쎄 200이 안 되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진짜 많은 거야?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되길래 저희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며. 왜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스폰서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꿈과 목표 제대로 세우셨어요? 저요 1년 2개월 동안에 성공의 8단계 1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5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오케이 목표 제대로 세워야지. 아니 제가 세우는 걸 세웠어요. 근데 막 10년 뒤에 임페리얼. 아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임페리얼 세웠지만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1년 뒤에 로얄 마스터 막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표는 계속 수정되는 건데 제가 한 번 쓰고 제대로 안 썼더라고요. 장기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 목표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요즘에 제 파트너들에게 꾸준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의 목표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오늘의 목표는 분명히 어제 나와야 되고요. 이번 주의 목표는 최소한 일요일 오후 밤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의 순서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걸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새로 세웠던 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2개월이 됐을 때 저 위에 있는 높은 스폰서가 와가지고 제 눈빛을 보더니 사장님
사장님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200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니요 200 안 되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 사람들한테 가서 200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2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말 못하지. 그래서 아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0 안 받으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 받긴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날서부터 막 이게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 보세요 저 200이죠 그러면서 얼른 닫아버렸어요. 이게 보여주고 얼른 닫아버리고 아우 너무 가슴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200이 안 돼서 심장이 뛰느냐 그게 아니에요. 200이 되긴 됐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야. 내 스폰서 거예요. 우린 여기 이름 나오잖아요. 누가 이름 볼까봐 얼른 닫아버렸어요. 저 200이죠? 그러면서 얼른 닫아. 이걸요 한 3개월 동안 했거든요. 계속 보여주는데 어머 그 3개월 동안에 나하고 내 양심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나는 스폰서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하고 내 양심은 신정이 너 200 안 되면서 왜 200 된다고 뻥쳐. 뭐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200이 된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였어. 근데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랑 내 양심하고 싸우면서 내 스스로 돼야지 이런 마음에 그 전에도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하지만 그 3개월 동안에는 정말 집중과 몰입을 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뛰었어요. 70만 원 나오던 제가 저 200이죠. 저 200이죠. 맨날 하고 다니니까 3개월 만에 진짜 200이 되더라고요. 저 그때 놀랬잖아요. 어머 진짜 말하는 대로 되네. 어머 진짜 되네. 200 되고는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닿지도 않았어. 겁날 것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제 이름 신정임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줬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하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저처럼 자신 있게 다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고요. 애터미의 사업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남편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반대했는데요. 제가 과외도 했었고 치과기공사도 했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직업이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하면서는 왜 그렇게 나만 못하는 거예요? 전 딴 일 하면서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솔직히 재수없다고요? 솔직히 인물도 좀 되고 수입도 괜찮으니까 굳이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애터미를 하면서는 왜 그렇게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세미나를 가자고 해도 안 가는지 몰라. 간다 그래놓고 그냥 안 가고 2번 가고 나서 엉덩이 아프다고 안 가고 3번 가고 나서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듣는다고 안 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도 나만 파트너가 없어. 남들은 왜 이렇게 사람도 잘 데려와요.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 근데 비교가 되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지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진짜 제일 애터미 하기 싫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난 1년이 됐는데 맨날 나 혼자 다니는데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던 사람은 국장이 돼가지고 나 진짜 그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차에서 울었어요. 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1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남들은 돼가는데 나는 안 되니까 비교가 되면서 참 그때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장님들 지금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 자존감만 떨어져.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우리는 국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 국장 갔을 때 솔직히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내 마음속 안에 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진정으로 축하가 안 나오고 그냥 말만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는 등신이냐, 왜 이렇게 못하냐, 막 내가 나를 갉았어요. 근데요,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만두고 꾸역꾸역 하다가 보니까 어머, 글쎄, 리더스를 내가 먼저 가더라. 로얄 리더스를 내가 먼저 오더라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국장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우리 끝이 국장이 아니라고. 우리 그냥 임페리얼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빠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지금 나보다 빠른 사람보다, 아니, 늦게 가면 어때요? 임페리얼까지 가면 되는 거지. 딴 일 해봐. 이런 거 절대 못 만나요. 자꾸 자기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만 오늘 스스로 자기한테 칭찬해. 오늘 포인트 하나도 못 받았어도, 그래, 이게 어디야. 아침부터 남들 안 들어오는 줌에 들어와가지고 나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줌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세미나장까지 가야 되니까 초대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초대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분 옆에 가서 같이 들어요. 막 거리두기 조금 해. 아니 코로나 걱정되면 조금 마스크 끼고, 근데요 주소만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50대 이상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와요. 그리고요, 젊은이들한테 주소 보내주면 들어올 줄은 아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쑥스러우니까 못 들어와. 그냥 같이 가서 들으세요. 여러 명 아니고. 아니 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저희 센터까지 가는데 20분. 사실은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니까 그 20분은요 엎어지면 코달거리예요. 가깝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는데 센터를 못 나가잖아요. 전 지금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저희 집에 3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계단을 카페를 만들어 놨어. 나는 아침마다 우리 집 3층 계단으로 출근하잖아. 아니 차비 안 들어가고 기름값 안 들어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밖에 나갈 때는 정장으로 딱 갇혀 입고 가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그거 아세요? 요즘 줌 패션이 있다. 줌 패션은 머리 제대로 하고 화장 제대로 하고 웃더리는 제대로 잘 입는데 밑에는 반바지. 그게 줌 패션이에요. 아니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편한 일을 하면서 왜 어렵다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저는요 해외 파트너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파트너들한테 용기 주려면 그냥 해외까지 비행기표 끊고 가가지고 막 열정을 다해서 강의해주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영상통화하면 스포이사님 저 성공할 거예요. 안 되는 한국어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하면 저 힘 빠졌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줌으로 해서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일인데 세상에. 아까 김민정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줌 들으실 거 부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어폰 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본인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저 혼자 얼굴을 보다 보면 다른 화면이 자꾸 떠가지고 지금 25명을 같이 볼 수 있는 화면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다 까만 것만 있으면 솔직히 재미없어. 그런데 25명이 반짝반짝 거리고 막 아까 누가 박수 표시도 해주고 막 이렇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장님들 어차피 들어오실 거 외부 강사가 그냥 대충 하다 가는 게 좋아요. 사장님들 얼굴 보면서 막 손가락에 있는 걸 다 끌어내서 막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결국은 사장님들을 위해서 얼굴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지금 이정민 사장님 너무 이쁘네. 솔직히 말해서. 또 본인 이름 안 불렀다고 삐지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간간히 가다가 모두가 음소거를 눌렀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을 잘못 터치하다 보면 막 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둘이 떠들고 셋이 떠들고. 뭐 괜찮습니다. 그게 익숙해져 가기만 하면 되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키워놓으시고 어차피 들어오실 거 미리 좀 들어오셔서 준비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맞춰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애터미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잔소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줌을 듣고 계시는 분은 오늘 하루 본인을 칭찬하세요. 너 그래도 잘했다. 남들 안 들어오는데, 남들 영상 끄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켜고 나서 아유 또 나 칭찬해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쓰다듬고 느끼고 그러지 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늦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꾸준하게 스폰서님들 따라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또요.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하고 안 맞는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정 임페리얼님의 최근 몇 달 전에 굉장히 가슴을 울렸던 단어가 7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하셨잖아요.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수많은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받는 거절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혹시 나는 거절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명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거절을 받았을 때 아직도 힘들다 하시는 분은 오늘서부터 하루에 30번씩 거절 당하세요.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거절에 자꾸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거절을 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한테 받는 거절, 소비자가 막 자꾸 비난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온 환경들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랑은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부모,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미친년 때문에 내 미치겠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 너무 집중적으로 욕을 하다 보니까 놀라셨나 봐요. 미안합니다. 실은 제가 욕을 엄청 잘하는데 본사에서 강의할 때 이거 숨기느라고 아주 죽었어요. 예. 농담입니다. 그런데 또라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질량 보존의 법칙 배우셨죠? 공부 못했어도 솔직히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회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에건 또라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내 괴롭혔던 그년이 전학 가서 엄청 좋다 그러면 더 괴롭히는 지지배가 와 전학을 환장하겠어. 애터미도 똑같아요. 어떤 조직이건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문제들이 있어.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또라이가 있다고요. 어머, 우리 조직은 또라이가 없는데? 그럼 스스로를 의심하세요. 혹시 내가 또라이 아닌지. 진짜 어떤 조직에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만 피곤해. 그 사람이 또라이여서 내가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계속 마음 쓰지 마. 그 사람이 또라이니까 내가 또라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든 있다. 그냥 살짝 머리로 지워놔야지 이러면서 그냥 마음 맞는 분한테 그리고 마음 맞춰갈 수 있으면 맞춰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회장님이 말하는 이 꼴, 저 꼴, 별꼴, 그 별꼴이 또라이예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꼴, 저 꼴은 본다. 참아낸다. 우리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꼭 그 별꼴을 못 봐가지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조직에나 있는 거래. 그런데 저 또라이를 내가 잘 이겨내면 나는 로얄마스터까지 가겠지 뭐. 임페리얼까지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내왔던 과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간략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 초보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꼭 초보자들이 아니어도 애터미 하면서
몇 년 된 분도 이런 실수를 하다 보면 내가 사업하는 그 돈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볼까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애터미 하기 전에 직업이 괜찮거나 수입이 많았던 분들은 애터미 안으로 들어오면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애터미 일의 시작입니다. 내 스폰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스폰서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애터미에서는 먼저 한 선배예요. 특히나 50대 이상의 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시발점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가 머릿속 안에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이 안 나와. 그게요, 자랑일 수도 있지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애터미 안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스폰서님이 안내하면 선 행동 먼저 해보세요.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면서 아, 이래서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고 나서 행동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장님들 한 20년 지나고 내가 그때서부터 200만 원씩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본인 고집대로 나가면 돼요. 근데 나는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내 생각하고 스폰서 생각하고 다를 때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스폰서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으면 그때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얘기대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폰서가 미안해서 더 잘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꼭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제발요. 애터미 사업에서 잘 되려면 인싸가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야지. 꼭 바깥에서 안 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잡담하면서 험담하면서 특히 좀 제발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남편하고 싸운 얘기를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몇 날 며칠을 스폰서 파트너한테 얘기하냐고요. 힘 빠지게. 아니 내가 집 안 팔리는 걸 왜 내 스폰서 파트너한테 한 달을 얘기하냐고. 애터미 안에서는 좀 애터미. 아 미안해요. 제가 흥분했어요.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스폰서도 위로를 하지만 스폰서의 열정도 떨어진다고. 내 입에서는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거는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하고 한두 번 해도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주구장창 1년을 한 달을 떠들면 사장님들 사업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특히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그대로 하지 말아라. 안 되는 형제라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폰서 험담하지 말아라. 물론 형제라인들하고는 잘 지내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막 사업을 같이 이렇게 잘 해보겠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스폰서 얘기가 처음에는 나오다가 그게 나중에 험담으로 번지면 모든 분에게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험담하는 거 하지 마셔라. 인사이드 안에 있어라.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제발 부정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아라.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명단 작성을 해서 갈 때는요. 진짜 가장 마지막에 찾아가야 될 사람 내지는 찾아가지도 말아야 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의 부정이 긍정적인 사람을 다 흩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 부정적인 얘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긍정의 언어 빼고는 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부정적인 언어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교육받는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해.
여러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의 90%는 내가 세미나장에 앉아있고 내 파트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앉아있고 교육받는 게 9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맨날 똑같은 교육 받는 거 왜 그렇게 맨날 받냐고.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도 또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맨날 교육만 받고 있냐고. 포인트 받으러 가야 되는데,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포인트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90%는 교육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같이 스폰서가 연합으로 하는 세미나 빠지지 마세요. 아니, 어떤 분이 애터미 하셨다가 그만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자기 5년을 했는데도 돈이 안 돼서 그만뒀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세미나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세미나요? 많이 갔다 왔지. 한 10번은 갔다 왔을걸요? 아니, 5년 했는데 세미나 10번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데 당연하게 그냥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죠. 세미나는 10번 갔다 오고 5번 갔다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되고요. 스폰서님들이 주관하는 이런 연합 세미나 빠지지 않고 오셔야 90%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교육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5년이 됐는데 6년이 됐는데 맨날 교육만 받고 있어. 안 나가. 진짜 환장하겠어. 좀 얘기를 하면 그것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하시라고. 10%는 교육 받고 10%는 나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못 만나면 줌으로라도 내지는 SNS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스폰서님들인 것 같아. 내 파트너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웃는 것 같아요. 진짜로 교육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말라. 그런데 교육만 받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교육을 받고 아는 걸 제대로 얘기를 해라. 연결해서 플러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애터미 세미나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거든. 그냥 금방 성공자 될 것 같거든. 여기 보니까 리더스들 많은데 저분처럼 나도 연봉 1억 되게 쉬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막 알려. 그러다가 총 디립다 맞고 나 애터미 안 할래. 이런 분이 계세요. 교육만 받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을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가서 말하는 거 이거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한 달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한 달은 좀 제대로 배우시고 내가 만나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말도 못할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배우시고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 교육을 통해서 알고 나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어깨가 움츠러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아까 노숙 본부장님, 김미정 본부장님, 또 이정재 본부장님도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남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할 때 어깨 축 쳐져가지고 아니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어깨 뽕빡 들어가가지고 우리 작년에 1억 불이나 수출 탑상을 받은 대단한 회사인데요. 수출 탑상만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일자리 얻기 힘든 이 마당에 애텀이라는 회사는 정말 많은 회원들에게 일자리까지 창출해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상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깨 안 움츠러듭니다. 근데 올해 2020년도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1억 불 수출했어요. 중국 오픈되기 전에. 그런데 우리 대단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어깨 움츠러들 거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깨 빡 펴세요. 어깨 빡 펴는 분들은 말 못해도 돈 많이 들어오면 자신감 있어서 어깨는 펴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돈도 안 돼, 잘 몰라 이러면서 어깨가 좀 힘이 빠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자신감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상대가 더 끌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전화합니다. 전화. 야 있잖아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날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대방이 왜?
왜? 이러고 물어보면 내가 애텀이라는 걸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가입비도 없고 있잖아. 월간 유지비도 없는데 얼마나 전화로 사업 설명이 다 해.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는 약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야 이건 술 사주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칫솔 하나라도 쓰게 해.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회 하는 거 아니니까 언제 만나자고 얘기해. 이랬더니 알았대요. 아는 후배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더니 야, 너 형 믿지?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는다고 했나 봐. 그랬더니 그냥 어깨에 뽕이 더 들어가가지고 형이 애텀이라는 사업하는데 형 믿으니까 너도 같이 할래? 이랬더니 거기서 또 한다고 그랬나 봐요. 전화를 딱 끊고 의기양양하게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봤지? 한대.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서 그 사람 한대매 연락 한번 해봐. 안 받아. 지금까지 안 받아. 전화로 사업 설명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 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화로는 약속 잡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초보자들이 좀 실수를 하셔서 제가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제 애터미를 좀 알리고는 싶은데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일타 막 쌍피 여러 명한테 같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모임 장소에 가가지고 동창회 막 개모임 이런 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스폰서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왠지 왜 애들하고 나랑 친하고 내가 무슨 말해주면 내 말빨이 통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했거든요. 한번 말하고 났는데 거기 모임에 나온 애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 모임 중에 또 동창회 중에 말빨 센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임돼서 애터미 얘기하는 거 그닥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 많으면 1대2 신규도 한꺼번에 5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냥 한 분, 두 분 딱 제대로 내 양쪽에 끼워놓고 나 제대로 들으면 그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있으면 다음 기회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스폰서한테만 의존해요. 우리 스폰서는 회원 가입도 안 해줘. 우리 스폰서는 포인트도 안 내려줘. 아니 언제까지나 스폰서가 포인트 내리고 스폰서가 회원 가입 달아주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애터미 일은 내 파트너의 인맥을 가지고 소비자가 되게 하고 부업자가 되게 하고 파트너가 되게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스폰서가 사람 달아주는 거 아니고요. 스폰서가 사람 달아주더라도 스폰서는 그 사람은 스폰서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스폰서랑만 연결을 해요. 나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언제까지나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데 보통은 1년, 길게는 2년까지 젖 먹어요. 그런데 7살까지 엄마 젖 먹는 애랑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젖을 띄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셀프 리더가 되려고 마음 먹으셔야 돼. 그래야 사업이 빨라져요. 애터미 사업이 내가 먼저 주도가 돼서 내 팀워크를 이뤄서 나가는 거라는 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업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스폰서한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사업 속도는 늦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스폰서한테 의존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고 자기 팀워크를 잘 이루는데 스폰서하고는 단절!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 셀프 리더가 되라 그랬지 스폰서랑 단절하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소통은 하시되 내가 리더가 되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보통은 애텀이 나올 때 처음부터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스폰서가 쭉 하다가 보면 한쪽 라인에 계보도가 많이 달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스폰서가 봐라 네가 안 했는데 네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지 않느냐. 애텀이 이런 일이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일이 2줄 하라고 했는데 스폰서가 1줄 해놨으니까 나는 1줄만 봐야지, 1줄만 봐야지,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사업은 몇 줄 하는 거라고요? 몇 줄이요? 지금 막 손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내가 2줄인지 1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하려면 똑바로 2줄. 2줄 하는 사업인데 괜히 우리 엄마 용돈 준다고 막 이렇게 벌리지 마세요. 제 아는 로얄 리더스 중에는 그냥 막 열심히 뭐 동생도 맞춰주고 엄마도 맞춰주고 하다가 보니까 라인이 32줄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가랭이가 찢어질 뻔했대요. 그걸 다시 2줄 모으는데 합쳐서 3년이 걸렸대.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지 말고 2줄만 열심히 하래요. 2줄. 2줄 하는 겁니다. 2줄 하라 그랬는데도 꼭 이 1줄은 스폰서가 해주겠지. 나는 1줄만 하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디 가서 난 2줄 했어요. 내가 2줄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당연하게 2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은. 그냥 그렇게 자랑 안 해도 열심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2줄 하시는 분은 파트너가 알아, 나중에. 근데 당연하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1줄만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생겨요. 시간 관계상 그 큰 문제는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왜 큰일이 생기는지. 근데 우리는 꼭 2줄 해야 된다. 한쪽에 회원 가입된 사람이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맥이 그 줄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애텀이를 했잖아요. 그게 곧 실력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애텀이라는 회사를 알아먹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은 다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잘했던 건 그렇게 남편이 반대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안 그만두고, 카드가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될 거야 라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두지 않은 거, 그게 저는 제 능력인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만두는 게 능력이고요. 안 그만두면 어떻게 가든 가요. 3년 만에 리더스가 되건 2년 만에 리더스가 되건 7년 만에 리더스가 되건. 전상철 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애터미 사업할 때요, 저는 그분이 애터미 직원인 줄 알았어요. 세미나장에 가는데 맨날 컴퓨터로 이게 연결한 줌 연결, 이게 뭐죠? 보이는 거 연결하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직원인 줄 알고 맨날 그분 보고 인사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전상철 사장님, 이제 사장님 일해. 왜냐하면 전상철 총장님, 최규정 단장님은 다른 네트워크를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꾸 망해 자빠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걸 많이 봐서 진짜 애터미 회사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급을 안 받더라도 회사 직원처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장님들, 이제 사장님들 일해. 제발 회사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회원 보러가 9번, 7번 이렇잖아요, 두 분이. 근데 직급을 본부장도 저보다 늦게 가, 총장도 저보다 늦게 가. 어머, 미안하고 안쓰럽고 막 전화를 받으면 사장님 축하해요 이러는데 내가 막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총장은 늦게 가셨지만 단장 임페리얼은 저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누가 빨리 갔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나보다 뭐 늦게 온다고 내가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내 일을 묵묵하게 내 파트너들이랑 내 스폰서들이랑 손잡고 가기만 하면 스스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할 때, 그때 그래, 코로나 왔을 때 내가 그때는 힘들었는데 내가 안 그만두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내가 성공자가 돼 있는 게
내 스스로 너무 대견스러워. 그때 성공자들끼리 이렇게 연합 줌 세미나를 열어준 게 너무 고마웠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저희가 가게 4개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월세가 저희 주변 동네의 다른 가게들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월세값이. 그러니까 그 세를 들어서 사는 분들한테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른 데보다 세도 훨씬 싸게 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다면 세를 그렇게 싸게 줬을까요? 그런데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원래 건물주가 조물주 다음이라며요. 그런데도 제가 먼저 추석 선물 세트 드려요. 그러니까 가게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어머 세상에 이런 건물주도 있냐? 진짜 대단하다. 또 내가 이 얘기하니까 또 부러운 얼굴로 난리가 났네. 쟤네 애텀에서 돈도 나오는데 월세도 받나? 사장님들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월세는 가게가 나가고 안 들어오면 그달부터 안 들어와요. 그거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애터미 수당은 내 자식이 다 갖고 가서 홀랑 다 털어먹어도 다음 주에 또 나와. 다음 주에 또 나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애터미 놓치지 마시고 애터미요 쉬워. 되게 쉬워. 또 이 얘기하니까 엄청 나를 꼬라보시네. 나도요 애터미 쉽다고 말하는 강사가 제일 꼴보기 싫었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쉽다고 느끼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쉬워요. 그냥 제대로 쓰시고 내가 바뀌어지시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그게 1번이에요. 잘 쓰고 알린다. 그 다음에 세미나장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줌 세미나가 지금 세미나장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3번째, 나만 듣는 게 아니고 초대해서 같이 듣는다. 이 3가지가 다예요. 애터미 맥이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엄청 쉽죠. 되게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쉬운 일을 무한 반복해야 돼. 반복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까짓것 남들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 맨날 해도 나중에 달달이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나오잖아요. 애터미니까 나오잖아요. 그냥 눈 꽉 감고 쉬운 일 반복만 한 3년에서 5년간만 하세요. 그러면 30년, 50년이 편해요. 우리 가게 앞에 박스 내놓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저희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상가주택이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어요. 다른 쓰레기는 아무리 버려도 안 가져가. 가져가는 날만 가져가요. 근데 박스는 버리자마자 그냥 5분도 안 돼서 없어졌어. 나중에 박스 줍지 마시고요. 가게에서 월세 받는 사람, 애터미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돈 받는 분들 쉬운 일 반복해서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임페리얼 마스터 가서 10억 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 힘들었던데 잘 참았던 자기에게 스스로 대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